반갑습니다. 뭐 딱히 뭐 이렇게 뭐 순서나 이런 형식이 오늘 없는 그냥 어떤 날입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은 제가 올 초부터 중국 관광 계획을 저희도에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었습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기 이전부터 중국 대사장을 만나서 중국의 여러 도시와 제주 간의 항공편 직항로 재개 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심지어 대통령님께도 그와 관련돼서 요청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고 3월 중순부터 시안 또 상해가 열리게 되면서 저희도로서는 상당히 좀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분위기를 좀 더 잘 활용해서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하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을 해왔었고요. 근데 단순한 관광교류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충분히 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해왔었고, 실제적인 경제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가장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무역이죠. 이제 수출과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왔고, 항공을 통한 무역의 증진도 중요하지만 여객을 통한 수출의 증진, 무역의 증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었고, 그 구상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일종의 무역항과 제주항과의 카페리 여객선 직항로 개설이 저한테는 상당히 오랜 숙제였고 과제였습니다. 그 준비를 나름대로 지난해부터 쭉 해왔었고요. 해양수산국하고 우리 경제활력국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도 다 따져봤고, 그랬을 때 물론 한중 해운회담의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칭다오 산둥서 항구연합과 협약이 잘 체결이 돼서 양 무역항 간의 직항로 개설에 대해서 함께 추진하기로 성과를 낸 점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한중 해운회담이 잘 돼서 수출을 당장 한다고 한다면 주로 이제 삼다수나 용화매수, 일종의 2차 상품에 대한 가공상품에 대한 수출이 가장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우리가 최근에도 이제 계속 늘고 있는데 화장품 수출이 물량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또 6차 산업과 관련돼서 최근에 생산량과 또 판매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의 검역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진전을 이루어내게 된다면 1차 상품인 농산물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경쟁력이 있는 1차 상품, 예를 들면 망감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키위와 관련해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검역 문제 등이 해결이 되게 되면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직항로 개설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산둥성의 칭다오와 웨이하이에 대해서 직항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 공감대를 좀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리고 해난성과는 우리가 28년이죠? 28년째 교류 협력을 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 이걸 좀 재개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하이코 그 시와 그 한과 국제공항과 제주 국제공항 간의 정기 항로를 직항로를 개설하는 것도 함께 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각 지역 도시들과의 항공편 증편 또 개설을 통해서 저는 300만 그 중국 관광객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동남아까지 합치게 되면 저는 500만 해외 관광객 시대에 대한 목표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관광국에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교류 협력이라는 것은 실제 기업의 투자와 또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가 더 나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합자 회사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리 운영 같은 경우는 현행법에서는 중국 측의 50%의 투자 그리고 한국 측의 50%의 투자 5대5 투자 원칙에 따라서 해운 선사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크다 생각하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관광교류 분야뿐만 아니라 무역 그리고 신산업 분야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런 합작 회사 설립을 통한 SPC 설립을 통한 투자 유치 또는 기업의 본사 이전 추진 이런 부분들 좀 더 다각할 필요가 있다. 이게 실제 경제협력의 성과를 더 크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미하게 본 거는 저는 그 하이난성의 일종의 우리 제주발전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활동해왔던 하이난성 개혁발전 그 연구의 발전회죠. 그 원장님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델, 제주도가 2002년도부터 추진했던 국제자유도시, 2006년도부터 추진했던 특별자치도의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하이난성에서. 그래서 추진했던 게 자유무역지구 시범지역 2018년에 진행을 했고 2021년도에서는 당대회에서 자유무역항 법이 통과가 됐죠. 하이난성에 대한. 우리와 상당히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만 실제 상당히 많은 성취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상하고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구상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실제 행동에 옮기고 실제 투자의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까지 노력과 성취에 대해서도 진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제 투자를 만들어 나가고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도의 개선의 목표가 무엇인지 저희 도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되고 국민소득이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했는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개선이 기업의 투자와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제주도에 대한 그 기대 그리고 경제 교류, 관광 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 정도 말씀. 수시로 했었는데 국장 때 도에 와가지고는 지사님 덕분에 처음으로 이 자리를 갖게 돼서 조금은 좀 어색한데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 지사님께서 저한테 외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외교라는 게 굉장히 좀 비상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외교가 중요하다고. 결국은 도민 생활을 위한 어떤 외교도 하나의 도구거든요. 여러 가지 제주도청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뭐 외교도 중국 방문은 도지사님의 외교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 차원의 외교 활동인데
결국은 그 외교를 했냐, 그리고 도민들의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자부심을 좀 느끼게 하는 외교를 했냐. 사실 그 두 가지가 좀 평가달 3월달에 어떤 성장의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버와 포럼에서 지사님하고 제가 개막식에 같이 참석을 했는데 설 내용에서 첫 번째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든 나라의 그 화두거든요. 결국 중국을 경제 협력의 파트너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그런 목표들을 다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도지사님도 마찬가지로 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빨리 가서 경제적인 어떤 기회를 빨리 잡았다. 뭐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잡은 거의 그럼 결과는 뭐냐? 그거는 결국은 칠국장들이 사실상 도지사님의 파트너는 성장이고요. 근데 중국은 항상 대국입니다. 옆나라에는 항상 소국으로 보기 때문에 성장도 잘 안 만나줘요. 제가 그 시안 이렇게 타결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산둥성, 해남성 다 서기 성장을 다 만났고 이거는 굉장히 비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비전을 위한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방문이. 대통령 방문이나 그렇게 하면 경제인도 많이 가고 하는데 이번에 제주의 그 무역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얘기도 나왔지만 대만에서 상공회의소가 대만과 대만 상공회의소 교류 협력이 미리 약속이 돼 있어서 같이 동행하지 못했고 다만 그쪽 중국 측의 경제인들도 많이 만났고 또 이쪽의 움직임도 좀 체크를 하고 갔다는 점 말씀드리고 특히 수출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캐파가 있어야 이제 그쪽에서 수입이 또 우리도 수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선사가 운영되는 건데 물동량 체크를 하고 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법화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사찰길의 또 교류이기 때문에 문화 교류이기 때문에 법화사 주지 스님과 또 관음사의 스님이 또 함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는데 탐나국 시대에 산둥성과 산둥 지역과 우리 제주 탐나의 교류 660 봉선제죠. 중국 그 산둥성 태산에서 진행이 됐었던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 제주도까지 오게 되고 또 일본 가게 되고 우리 남해안 일대를 지나 돌아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에 공감했고 산둥성 삼성전자 그 앵커 출신이신 거죠? 이인용 사장님 만나서 여러 가지 좀 삼성전자하고 제주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고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대하고 있는 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네. 관련해서 네네. 많은 얘기가 오갔고 다양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오가는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수소 분야에 대해서 또 이제 해마 자동차 그룹이 올해 연말부터 이제 수소차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걸 확인했고 수소 충전소도 확인했습니다. 이게 그 공장 위에 그 태양광 패널을 쫙 깔아서 거기서 생산되어진 전기를 그 물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거기서 이제 수소차에 대한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술, 수소 생산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우리의 독자적인 그런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12.5메가와트 실증 사업을 지금 올해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4개 기업, 4개 단위에서 4개의 다른 방식의 수소 생산 방식을 이제 실증하게 되는 건데 거기서 그런 기술들이 확인됐을 때 외국의 기업들이 함께 하자는 제안이 많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해남성에 제시한 것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제시였는데요. 우리가 이미 공항에서 중문까지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난성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진출하는 게 상당히 좀 바람직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뭐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상 대중 외교보다는 네네. 대미 외교 쪽에 이제 좀 더 많이 무게감을 싣고 있고 실제로 행보도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주도 지사님의 평가와 그리고 제주의 중앙정부의 외교적 기조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1월부터 대중관계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면서 외교부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 계속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보는 것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외교 당국도 중국과의 이 경제 관계에 대한 파악을 진짜 제대로 잘하고 있고 그것에 기초한 나름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국의 총리께서도 그 보아 포럼에서 발표할 때 하이난성의 그 성장을 예로 들면서 본인들의 경제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점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4,600선의 발목이 잡힌 건 아니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는 좀 부족했던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하이난성은 제도 개선 자체를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상반기 중에 뭐 늦으면 7월 달, 빠르면 5월 제주 포럼에서 하이난성과 제주의 이쪽 추념식 당일날 네. 서북 청년단을 자칭하는 뭐 단체들, 보수 단체들이 또 사상평화공원 앞에서 네. 집회를 신고해서 일반 유족들이라든지 뭐 시민 단체들과 충돌도 지금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혹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좀 예방이나 뭐 대책이라든지 생각하고 계신지? 현수막 관련은 뭐 제가 가기 전에 이미 내걸려 있었던 것이고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실시간으로 시장에게도 보고를 받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를 했고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도 충분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수막과 관련돼서는 5개 광고물법에 대한 담당이 지금 행정시로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의 집행에 대한 책임은 행정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산 법률에서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 공화당 등 보수 정당 단체들에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오늘도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정에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당장 관련법이 지금 3개 법률에 걸쳐서 지금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 법무팀에서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북청년단 관련해서는 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활동을 지향하는 단체가 있을 수는 있고,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거에 대한 규탄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관련 집회를 취소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제주 4.3이 걸어왔던 길에 대한 존중이고 화해와 상생을 통한 미래를 위한 제주의 결단과 노력에 대해서 존중해줘야 되고 또 정부가 보상과 직권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에 찬물을 끼얹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였고요. 우선 원장관께서 제주에 추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래도 국무위원으로서 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제주 방문 관련해서 저희 제주도청으로 만남을 희망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내일부터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또 방문을 하시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도 방문을 하시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단에서도 방문을 하시고 유족회와의 일정 등 빈틈없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만남이 요청된다면 적절한 시간에 조정해서 만날 용의가 충분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원장관께서 제2공항 관련돼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하고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분의 생각이신 거죠.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대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가 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는 정리할 것이고 또 의회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게 있으면 또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뭐 변하는 건 없고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저는 기관이 정부기관이 제주에 있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주정보청이 설립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 되고 그 제주정보청이 가게 됐을 때 또 그렇게 하면 대안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또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1순위는 한국공항공사가 제주에 오는 게 맞다. 2순위는 한국마사회가 오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논의의 과정을 제가 면밀하게 좀 보고 있고 보다 제주에게 실익이 많이 남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깊게 갖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세요. 글쎄요. 근데 이거를 포기다 무슨 놓친다 이런 얘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네. 오늘 네. 그 관련해가지고 네.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래도 임명권자로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다면. 임명권자가 맞나요? 정확하게? 그건 이따 확인하시고. 저는 좀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청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청문 절차가 연기됐다고 한다면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도민들께 설명이 돼야지요.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하면 청문을 진행하는 기간 중에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다시 판단되어지면 또 언론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건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께서 자질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덕적인 흠결의 문제라든가 구체적인 논거가 있어야 되죠. 구체적인 논거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